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또 간만에 테슬라 관련 뉴스라든지 AI 또 저만의 시각을 통해서 또 재미난 게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하얀마음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좋은 의견을 남겨주셔서 요걸로부터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시각도기님한테도 다양한 의견을 좀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 새해 복, 이제 또 한국에 설이 오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안타깝게 이걸 아버지와 함께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와 온라인으로, 근데 예전에 얘기했듯이 시차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얀마음도 남겨주셨지만, 이 BYD가 한국에 진출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좀 바이든 대통령을 얘기하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색깔도 문제가 나오니까,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이 관세를 그냥 파이널라이즈해서 무려 100%입니다. 100%. 중국산 전기차는 100%면 못 들어옵니다. 이 정도 그냥 안 받겠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는 출시하고, 이게 미국과 손발이 안 맞는, 미국과 발을 맞추지 않는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약간 이게 엇박자가 좀 보이고, 하얀 마음이 남겨주셨듯이 이제 렌트카 문제도 중국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얘기도 남겨주셨는데, 그쵸, 렌트카가 안보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이 이게 쉽게 좀 미국에 있는 입장으로서 봐서는 한국에 참 쉽게 진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쉽지 않죠. 관세 장벽이라든지 중국을 적국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있어서 암레이스라든지 경쟁 체제, 우리가 반드시 중국을 압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이 두 가지 뉴스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제 입장에선 당연히 한국이 중국과 좀 거리가 더 가까워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근데 사실 미국도 중국 물건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안보의 위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컷하려는 움직임인데, 한국은 제 입장에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국과 좀 더 친한 모습? 좀 가깝나? 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물론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이건 온리 이제 전기차 관련 제가 보는 시야에서만 그런데, 하얀 마음도 인기가 남겨주셨지만 이게 너무 보조금도 주잖아요. 지금 BYD한테 적을 확률이 높겠지만 그래도 보조금까지 줘가면서까지 이제 한국 시장에 중국산 전기차가 올라오는 게, 아니 한국의 정치인들은 이거를 어느 정도 막을 생각이 없었나? 미국과는 너무 대비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미국은 전임 대통령도 관세 100%를 때려버리는 마당에 그런 부분이 너무 대비되더라고요. 약간 진짜 엇박자 나는 느낌이 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더 크게 느껴져서, 저도 조금 하얀마음님처럼 약간의 충격이 좀, 물론 가격 어마무시하게 싸죠. 근데 정말 이게 맞지가 않네. 약간 발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조금까지. 워낙 가격 경쟁력도 있는 중국 차들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근데 일단 상륙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가깝다는 느낌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뒤에 또 중국 얘기가 나오겠지만, 근데 일단 AI는 버블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역대급 AI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발표를 했고요. GPT랑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그냥 추정치가 아마 이 중에 절반이 안 되는 좀 돈이 GPU라든지 칩을 만드는데 돈이 엄청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시장이 개화할 것 같은데, 여기 손정희 회장도 있고 오라클 회장도 있죠. 이런 부분들 약간 일본 느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이제 앞으로 개화할 것 같다라는, 이제 숨통이 트인 겁니다. 좀 더.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고요. 앞으로 AI는 더더욱이 지속될 거고, 여기서 이제 AI 칩에 있어서 EUV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ASML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거 보면 을이 갑을 넘었죠. 그걸 보면 EUV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데요. EUV 시장을 갉아먹기보다는
여기 반도체 업계에 보면은 나도 EUV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얇은 그러니까 서브 10나노 피처를 만들고는 싶은데 이게 돈이 무지무지하게 들거든요. 그 대안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EUV를 완전히 이 나노 임프린트라는 게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싸고 장비도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기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뭐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리지스트를 코팅하고 PR을 코팅하고 이제 스탬프로 찍어서 그걸 UV로 쪼여서 큐어하든 서멀로 열을 가해서 큐어하든 해서 이제 떨어지게 하는. 근데 여러 가지 이러면은 테크닉들이 과학적으로도 공학적으로 엔지니어적으로도 여기 이제 표면 처리를 해야 되고 이 디몰드 될 때 이게 일종의 글루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디몰드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서브 10나노 피처를 더 저렴하게 전력도 덜 먹고 근데 이런 표면 처리라든지 디펙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용화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캐논이 엄청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틈새 시장. 그러니까 EUV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EUV가 가성비가 나오려면 엄청나게 웨이퍼를 찍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 큰 규모의 그러니까 애플 같은 회사들이 유리한데 나도 저 정도 피처를 어느 정도는 대량 생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예 조금 생각하면 이제 이빔 리소가 있죠. 그러니까 리소그라피를 하는데 나노 리소그라피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빔은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일드는 높을지언정 이 양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커머셜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제 대학에서 R&D로 쓰기는 좋은데 그 중간 어딘가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요런 시장이 다들 그 애타게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런 펀드들이 오면은 내가 대량으로 만들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AI 칩에 있어서 자체 칩들, 커스텀 칩들, 그건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고는 EUV를 쓰기에는, 그쵸,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요 사이 어딘가가 정부까지 밀어붙여주고, 회사들도 자신의 커스텀 칩과 맞물려서 이런 기법들이 앞으로는 더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AI 칩들을 보조해 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정부까지 이렇게 더 발을 들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한다 그러고 다 그런 투자 이면에 절반이 좀 안 되는 돈들은 결국은 자사의 칩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규모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어려웠던 것들이 정부까지 이제 발벗고 마중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부어주면은 이런 칩들에 있어서 좀 빛을 보게 되고 그런 칩들이 더 AI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게 되고 이거는 쭉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대변혁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덕분에 FSD도 더 빨리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파얀마운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감기라든지 FSD 제가 V13을 쓰고 있죠 지금. 13.2.4 그 사이에 벌써 판올림이 돼서 이런 버그라든지 이런 것도 픽스가 돼서 계속 그런 수혜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또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요. 그리고 이런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라피가 이제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이제 메모리 만드는 키옥시아도 좀 이제 다들 이 수요는 어마무시한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커머셜라이즈 되게 되면은 이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돈 넣고 실패할 시에 그 날려버리는 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지금 간만 보는 그렇지만 정부가 이렇게 밀어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시장들이 더 개화돼서 AI 칩이 순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은 그러니까요. 처음 얘기했던 것과 이제 관련이 없다고도 하기 좀 힘든데 미국에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새로 나올 9의 EV 텍스 크레딧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사실상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물론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 리스를 한다든지 상업용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 개인 소비자가 사는 거에 있어서 텍스 크레딧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전부 탈락을 했는데 이제 탈락한 이유가 중국의 크리티컬 미너럴 컴포넌트가 배터리에 그게 소명이 부족한 건지 미국에서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광물의 요구 조건을 못 맞춘 거죠. 보조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쯤이면은 현대도
미국에서 이제 공장에서 돌리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충분히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도 충분히 뭐 쫓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현대는 받질 못합니다. 근데 기아는 살아남았습니다. EV6나 EV9. 당연히 테슬라 전 모델이, 그러니까 주력 모델이죠. 사이버 트럭이 있다 보니까 여기 싱글 모터라고도 나오는데, 그래서 전 싱글 모터가 출시되는지 않나 더 저렴한 그런 루머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IRS 홈페이지에 제가 직접 가서 직접 체크를 한 겁니다. 딜러 체크를 하라고, 모델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써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받을 수 있고요. $7,500. 모델 3 전 모델, 모델 Y 전 모델, 그러니까 롱레인지, 후륜 구동, 퍼포먼스 다 받을 수 있고요. 모델 X 올휠 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주력 모델들은 전부 다 테슬라는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거죠. 좀 미국 정부와 좀 발맞춰서 그래도 현대까지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잘 어떻게 조율을 해서 어쨌든 현대는 탈락을 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약간 테슬라를 견제하는 모습은 알고 있지만 더 큰 나라에 더 많이 파는데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측도 가능하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거 잘 봐야 되는데,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헌법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임기 동안 막는 방법은 거기에 블럭을 더 친다든지, 아니면 소명을 더 하라라는 규제나 이런 거를 더 철저히 댄다든지, 지금 전기차 맨데이트, 그러니까 의무화를 없애버린 거죠. 근데 그래서 IRS 가보면요, 아직 전기차 보조금이 살아있습니다. 묘하죠? 묘하죠? 근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근데 아직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새로 업데이트된 리스트에 현대차가 전부 빠졌다라는 거죠. 중국산 컴포넌트 때문에. 요런 게 아직 그쵸, 전기차 시장이 엄청 이제 크진 않지만 계속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현대 기아차도 합치면은 만만치 않게 한 10만 대 정도 팔지 않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테슬라가 60만 대가 넘으니까 그래도 많이 쫓아왔죠. 적은 양이 아닌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리스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좀 아쉽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처음과 똑같이 이제 발맞춤이 좀 엇박자가 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그래도 테슬라는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 영향인 건가요? 어쨌든 전기차 의무는 없어지고 이제 야금야금 이제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금이 다 살아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